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1528년 가정 7년 당진 현감 박수영과 장성 현감 윤규가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윤규에게 묻기를 백성의 고락은 수령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하매 윤기가 아뢰기를 고을에는 각각 풍속이 있으니 풍속에 따라 다스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을 돌보는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 하였다. 상이 박수영에게 묻기를 수령의 일은 대전에 실려 있으나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하매 박수영이 아뢰기를 직사는 여러 가지인데 신은 용렬함으로 진실로 감당하기 어려우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주로 삼으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뢰 그래야 마땅하나 학교를 일으키고 형벌을 삼가는 것이 큰일이다 하매 박수영이 아뢰기를 그것은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진실로 해야 할 일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어제 양계의 수령 중에서 무신인 당상을 갈아서 오게 하여 위장으로 차출하는 것을 하문하셨는데 신들이 의논하니 양계에 이미 부임한 수령을 갈아서 오게 하면 용성에 폐단이 있거니와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뒤로 양계의 수령을 차출할 때 당 하관으로 산망을 갖추어 입게 하고 상께서 특별히 당상을 주어 제수하시면 자연히 당상관의 수가 많아져서 제장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3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남세준을 황해도 관찰사에 황사우를 사헌부 집2에 제수하다.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풍속이 아름답지 않아 종친 사대부가 서로 처첩을 훔쳐 음란한 풍속이 지극히 성행한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처첩을 혹 그 부모를 꾀거나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을 범하여 핍박하여 간통하는 자도 있다고 믿으므로 이미 헌부를 시켜 이문하였으나 관찰사가 된 자가 심상하게 여기니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그 궁벽한 마을에도 서로 처첩을 훔치는 자가 있거든 추문하여 알아내어 계문하게 해야 한다.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심언광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주를 나누고 군을 다스리는 것과 관에 임하고 법을 행하는 것이 예가 아니면 위엄이 행해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불의한 사람이 조정의 상하의 자리를 나누고 군료의 좌우의 국을 다스리며 직사를 나누어 관부에 임하고 삼가 지켜서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위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고 엄숙하면 사람들이 감히 어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대저 근래 국법이 행해지지 않아 각 고을의 수령은 염치의 마음이 없고 탐호의 버릇을 길러 백성을 돌보라는 분부를 상께서 번번이 지성으로 하유하셔도 각 고을에서는 거칠애로 여기므로 백성이 모두 원망하게 됩니다. 전에 80에서 90세 된 부로에게 들으니 다들 예전 성종조에 있어서는 염치의 마음이 있고 탐호의 버릇이 없었으므로 수령이 된 자가 좌우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탐호하여 사람을 섬기는 풍습이 날로 더욱 성행하여 간다 하였습니다. 대저 조종조에서는 장래의 법을 엄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주의를 두려워하여 감히 자행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장리로 주의받은 것을 못 듣겠습니다. 대개 허다한 고을의 수령 중에 어찌 탐한 수령이 없겠습니까마는 관찰사가 된 자가 전취할 즈음에 한두 사람만으로 수를 갖추고 말미요 탐하다고 일어난 자가 있더라도 다 한미한 집에 세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그 가운데서 더욱 심한 자를 적발하여 특별히 주의를 다스려서 장리의 법을 엄중하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 징계될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이 이와 같은 때가 없거니와
이 풍습이 크게 일면 바로잡으려 하더라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근래 탐호의 풍습이 날로 좌심하여 각 고을의 수령이 입기할 뿐더러 사사로 가는 사람을 접대하지 말라는 것은 정해진 법이 있으나 백성에게서 고요를 짜서 빈객을 접대하니 그 배단이 매우 크다. 번번이 이 뜻을 각도에 하유하여도 관찰사 등이 예사로 여겨 게을리 봉행하지 않으니 지금 아래는 거칠애가 될 뿐이라는 말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다. 상이 윤탁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윤탁은 성균 동지였다. 학교의 사표는 의례에 가려서 자출을 해야 마땅하다. 성균관 동지가나 대사성 같은 사람이 부지런히 사진하여 가르치면 그 하관이 된 자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하매 심 언광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의 향교를 보니 유생이 모아지지 않고 훈도도 가르치지 않으며 다들 수유를 칭탁하여 많이 임소를 버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관찰사도 단속하지 못합니다. 대개 허다한 훈도를 죄다 가려서 보낼 수 없더라도 방백이 된 자가 본디 단속해야 합니다. 또 훈도도 국가의 벼슬인데 신이 전에 강원도에서 보니 흡곡의 훈도를 지난 정 2월 사이에 하등이나 개만한 일이 없는데 까닭없이 가리고 다른 사람으로 가름하였습니다. 훈도가 작은 관원이기는 하나 이처럼 까닭없이 체대할 수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훈도가 임소를 버리고 떠나거나 새로 제수된 자가 곧 임소에 가지 않으면 체대하는 것이 규례이나 작은 관원일지라도 이처럼 까닭없이 체대할 수 없으니 이 일은 추철해야 할 것이다. 대저 사장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학교 일이 허술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윤탁이 아뢰기를 신이 학궁에 오래 있으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유생이 반궁에 와서 모이는 것이 전과 무엇이 다르겠으면 학관이 된 자로서 누가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예전 버릇 기묘년의 일을 가리킨다.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는 사장에게서 수업하는 자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특별히 사유를 가려서 가르치는 벼슬을 맡기면 아마도 학업을 즐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학교 일은 특별히 다른 조건을 세울 수 없거니와 다만 사정이 된 자에게 달려 있으니 전력하여 가르칠 따름이다 하며 윤탁이 아뢰었다. 상께서 권면하시는 도리에 다시 무엇을 다하겠습니까마는 유생의 예전 버릇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므로 요즘 학업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에 경련에서 영의정 정광필이 군사에는 본디 정한 액수가 있는데 지금은 병조가 원 액수 외에 많이 취재하여 미리 구전하므로 군사가 된 자가 거의 다 봉족이 되는 것을 꺼려서 갑사나 정로위에 속하려고 꾀하니 이 때문에 봉족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인이 날마다 점점 줄어가거니와 대저 군사란 봉족이 넉넉해야 병졸이 정련한데 지금 병조가 액수를 헤아리지 않고서 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고 아뢰었다. 그 뒤에도 경연에서 거듭 말하였다. 개하한 뒤에는 곧 회개해야 할 터인데 대신이 아랜 일을 이처럼 지체하니 더욱 그러다. 또 군액 외에 많이 취재한 것도 옳지 않으니 지난 정해년 5월 소방 이후의 해당 관리를 모두 추구하라.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의 사신 일학동당이 등으로 짠 자리 둘 청석으로 만든 벼루 하나 금물로 그림 그려 만든 미선 셋을 본조에 가져와서 진상하려 하기에 본조가 신하의 의리로는 사설에 바치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그 뒤에 선위사도 바치려는 뜻을 본조에 첩정하였으나 본조가 또 전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한 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였다. 근래 처첩을 서로 훔치는 조간이 있으므로 규찰할 것을 여러 번 법사에 말하였거니와 대적 교화가 바르지 못하여 염치가 아주 없어진 것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다. 옛말에 교화는 근본이고 형정은 말단이다 하였으나 형정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니 참으로 지우치게 폐기할 수 없다. 내가 일찍이 생각하건대 폐주가 도리를 잃고 창기의 무리를 많이 모았으므로 그 가까이 한 자가 경외에 많이 있거니와 이러한 무리는 절개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으나 신하로 말하자면 참으로 범할 수 없는 것인데 근래 오래 규찰하지 않았으므로 아마도 외방 사람은 심상하게 여기고 거느릴 것이다. 대개 사대부가 서로 처첩을 훔치는 것도 옳지 않은데 하물며 이것은 관계되는 바가 더욱 큰 것임이라. 이 일을 경연의 대신 대간이 모인 곳에서 말하려 하였으나 요즘 사고가 있어 경연을 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성상소가 마침 왔으므로 말한다. 진도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성균관 사이에 유중익은 전에 담양부사였을 때 첩을 많이 두어 폐단을 지었고 또 첩의 아들이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하는데 금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표의 지위에 둘 수 없으니 가소서. 대사관 김유는 전에 강원 감사였을 때 흡국 훈도 홍경종이 거중하였을 뿐이므로 가리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인데 김세번이 부임하였을 때 고치게 하지 않고 김세번을 포평하였으므로 매우 그러니 가소사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이 수순의 공사는 의건부가 일이 드러나고서 도망하여 있는 것은 뭇 증거가 명백하면 곧 옥성과 같다 하니 곧 상복을 시행하라고 본부에 계하하였습니다. 대저 상복이라 반드시 결안 취초한 뒤에야 하는 것이고 도망하여 있는 자를 상복하는 것은 예전에도 전례가 없었으니 금부의 이 공사는 사체에 어지러지는 듯하여 상복할 수 없습니다. 그 노관을 시행하는 일이라면 금부가 할 일이고 본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수소는 용매 만호인데 장주를 범하고 도망하여 섰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공사는 내 생각에도 온편치 못한 듯하나 율문에 일이 드러나고서야 도망하여 있는 것은 뭇 증거가 명백하면 곧 옥성과 같다 하였으므로 금부가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 입게 하였고 나도 전례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랜대로 윤허하였는데 그러하다면 다시 상고하여 결정하겠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유관을 한성부 좌윤의 이환을 우윤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의건부가 장주를 범하고 도망하여 있는 자를 상복한 전례를 써서 아뢰었다. 이어서 아뢰기를 전에는 사수를 을에 상복하지 않고 법무가 곧바로 처결하였으나 병자년 4월에 이르러 전교하시기를 금부의 사수는 을에 상복하지 않고 다만 삼복을 아뢰고 곧바로 처결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사람의 목숨은 매우 귀중하므로 반드시 상복해야 하는데 조옥의 공사라 하여 위에서 결단하면 혹 형벌을 잘못할 폐단이 있으니 이 뒤로 대역 외에는 사주에 일지라도 형조의 공사처럼 정부에 신보하여 상복하고 조계하여 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므로 지금은 반드시 정부에 신보하여 상복합니다. 지금 이 수소는 도망하여 있다고는 하나 율문에 이 일이 드러나고서 도망하여 있는 것은 뭇 증거가 명백하고 곧 옥성과 같이 하고
면대하여 신문할 것 없다 하였으므로 상복을 시행할 것을 입게 하였습니다. 전례는 다음과 같다. 보성군수 권연이 장제를 범하고 도망하여 있었는데 참대시로 이문하여 노관하고 장물을 추징하여 관가에 드리는 것으로 조율해서 입게 하여 본부를 받들어 사형을 감면하였다. 평안도 병사 유경이 장제를 범하고 도망하여 왔는데 추포하여 교대시로 이문하여 노관하고 장물은 관가에 드리는 것으로 조율해서 입게 하였다. 그런데 본부를 받들어 다만 노관하고 장 일백 속에 처하였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와 같이 전례가 있으므로 의금부가 상복을 시행할 것을 공사로 만들어 입게 하였고 나도 아랜대로 윤하였다. 의금부의 공사가 오르니 정부의 난관을 불러 이 수선이 공사를 도로 주고 이 전례와 또 의금부가 아랫 말과 이 전교의 뜻을 아울러 말하라.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2일은 무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는 필선 상지는 전에 장령이었을 때 좌천된 지 오래지 않은데 다시 풍계에 맞는 벼슬에 제수된 것은 온편지 못하니 가소서. 철원부사 이 사종은 전에 안동부사였을 때 몸가짐을 상가지 않아 백성이 폐해를 많이 받았으므로 거중하여 파직되었는데 지금 오래지 않아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이 된 것은 온편치 못하니 가소서. 정은 강호는 전에 병조 조아랑이었을 때 갑사를 외람되게 구전한 이로 지금 추구하리 하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상진은 그때 병 때문에 좌천되었는데 병 때문에 서계에 참여하지 않아서 좌천되었었다. 의뢰 한때 일을 오래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대감과 시강원의 관원은 다 가려서 자출해야 하니 갈 수 없다. 이 사종이 잘못한 일은 알 수 없으나 당상관으로서 어찌 철원 불사가 될 수 없겠는가? 강원은 논박을 받았으니 갈도록 가라. 신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11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심정이 아뢰기를 어제 일본국의 사신을 아변하고 이제 와서 복명합니다. 다만 일락 동당이 말하기를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상무를 아직 무역하지 못하여 답답하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과연 상무를 많이 무역하는 데 쓰는 데가 요긴하지 않으므로 그 일을 맡은 관원이 막았으니 이는 직임이 그러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일락동당이 말하기를 내가 2번 용안을 뵈니 지난 병술년에 왔었으므로 2번 뵌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므로 이번에 나올 때 남만 내서 등석을 얻어 지승으로 가져왔는데 선의사가 예조가 신하의 의리로는 사설의 바칠 수 없다 하여 진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마땅하나 내가 어찌 감히 보답을 바라겠는가. 다만 작은 정성을 아뢰려 하는데 아랠 길이 없으니 매우 억울하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과연 신하의 의리로는 사로이 바칠 수 없고 주상께서도 그러한 물건을 좋아하지 않으시므로 예조와 선의사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으나 저들이 지성으로 말함으로 감히 와서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 뜻은 알았다. 다만 일학동당이 등석과 벼루를 바치려 하는데 그 일을 맡은 관원이 뒤패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신하의 의리로는 사살이 바칠 수 없다고 대답하고 받지 않은 것이 그 일을 맡은 관원의 일로는 마땅하다. 그러나 일학동당이 2번 나왔으므로 인정으로 바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일로 말하면 전일 거둥때에 보니 여주 거둥때 길가에서 채과를 바치는 자가 많았다. 하지 않은 물건을 바치더라도 다 받아들였거니와 이제 일학동당이 바치는 등석은 하지 않은 물건이고 벼루도 문방의 도구이니 받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그 값으로 줄 물건으로 말하면 그가 받지 않더라도 우리로서는 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헤아려서 아래라 하며 심정이 회개하기를 그가 성의로 바치려 하므로 신이 이제 아래였거니와 이러한 물건은 받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이것은 한때의 정의로 바치는 것일 뿐인데 어찌 뒷날의 관례가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임금이 다른 나라의 진귀한 금수를 받는다면 옳지 않겠으나 이것은 한때 정의로 바치는 것이니 받아도 괜찮다.
예조는 혹 스스로 말을 변통하여 받거나 예조에서는 신하의 어리로는 사살을 바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지 않았으나 아병관이 그대의 말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에서 받으라고 명하셨다 하라. 사실은 논한다. 이 하찮은 물건은 진환이 아니기는 하나 반드시 받으려는 것은 먼 나라의 물건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에 어그러지는 듯한데 소공이 서려이 오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한 말을 듣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다. 증조실록 64권 증종 23년 11월 1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정부가 이수선의 공사를 아뢰기를 대저 삼복이란 반드시 결란 취촉한 뒤에야 하는 것이고 도망하여 있는 자를 삼복하는 것은 예전에 그런 전례가 없었으며 건부가 아뢰인 권연과 유경의 일 등은 전례가 아닙니다. 권연과 유경은 건부가 다만 조율하여 이문해서 노관하였을 뿐이고 상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수순의 일은 조율하여 이문해서 노관한다면 괜찮겠으나 삼복한다면 옳지 않겠습니다. 또 율문에 이른바 일이 드러나고서 도망하여 있는 것은 묻 증거가 명백하면 곧 옥성과 같다는 것은 삼복까지 할 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저 법률이란 이 수손만을 위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이니 아랫바와 같다면 뒤에 공사를 만드는 자가 율문과 다르게 할 것이다. 사수의 공사는 부득이 정부에 신보하여 상복할 것을 병자년에 이미 수교하여 입법하였는데 이 수손의 일은 서둘러 상복할 것이 없이 당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뒤에 결안을 취초하고서 상복해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수선뿐이 아니라 무릇 형조가 공사를 만들 즈음에 일이 드러나고서 도망하여 있는 것은 묻 증거가 명백하면 곧 옥성과 같다는 율문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유경의 일을 근거로 삼아 건부가 조율하여 이문에서 노관한다면 병자년에 수교한 정부에 신보하여 상복한다는 법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시 물으라.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정은 최홍제는 전에 시종이 되었을 때에도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또 정은이 되었으므로 무리가 더욱 온편치 못하게 여기니 가소서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증조실록 64권 증종 23년 11월 1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도백선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근래 풍교가 매우 아름답지 않아 놀라운 일이 많이 있다. 상인이 강간한 것도 옳지 않다 하겠는데 더구나 사족이겠는가. 이 공사는 헌부에서는 조국을 시켜 이시를 주문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이시가 소장을 낸다면 이시를 주문하는 것이 옳겠으나 도백선이 처음에는 강간하였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시가 여러 해 동거하였으니 지금 묻더라도 어찌 바른대로 공초하겠는가. 지금 정인인 사랑이 낱낱이 복초하였으나 죽었으니 이시를 추문하여 이시가 도백선의 주의를 벗기려고 그 강간한 일을 변명한다면 사랑의 초사가 깨어질 것이다. 이제 이시를 속에서 빈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일을 전제를 받들어 건부를 시켜 도백선을 궁극히 주문한 뒤에 이시를 주문해야 하겠다. 먼저 도백선을 잡아 가두고 뒤따라 전제를 받들도록 하라. 또 건부가 혹 공사를 아뢰지 않는 날이 있는데 이것은 사진하지 않으므로 아뢰지 않는 것일 것이다. 대저 조옥의 공사는 밤에라도 아뢰어야 할 것인데 요즘 관계가 기묘한 공사를 조옥에 많이 내렸으나 아뢰는 것을 보지 못하니 건부의 사진이 부지런하지 않은 듯하다. 이 뜻도 아울러 말하라. 증조실록 24권 증종 23년 11월 1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장훈에 전교하였다. 일막 동당이 바친 등습과 벼루는 하지 않은 물건이라고는 하나 다른 나라 사람이 바치는 것이므로 보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른 관리대로 목면을 쓰라.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여희림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므로 심상한 주의를 줄 수 없는데 근부가 잘못 조율하고 상께서도 잘못 조치하셨으니 그 주의를 고쳐 정하소서. 여희림이 장령 현감으로 있을 때 복성군의 집에 드나들며 상언을 만들어 준 주의를 말한다. 하고 관원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송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역마를 타고 고구를 마구 다니며 배단을 짓고 헐떠는 말을 만들어 수령을 공격하나 수령은 그 흉독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니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소서. 훈련원 정 이윤영은 몸을 지키는 조관의 첩을 간통하였으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송겸은 낮추하라. 여희림은 죄가 더할 것 없다. 죄를 더할 것 없다.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전일 대신의 말을 듣건대 임금은 벼슬을 아껴야 한다고 하였으나 요즘 보건대 당상인 사람이 매우 적으니 때때로 혹 높였어도 괜찮겠으나 대저 당상의 수가 적으므로 이조가 주의하기 어려우니 우리의 판관으로서 있는 자도 높여 써야겠다. 이제 관원을 상고하면 승무는 판교, 유사경, 봉상시장, 조침은 다 당상으로 높일 만한데 유사경이 본직에 있는 것은 조침보다 더욱 오래니 유사경을 특별히 가사하여 호조 참의로 삼도록 하라. 전에 물리를 얻건대 성균관을 권하는 자주 갈지 말고 오래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거니와 대저 이렇게 하고서야 공효를 이루는 것을 볼 것인데 그늘이 정사 때에 번번이 대사성 민수촌을 다른 벼슬에 옮겨 주의하나 내가 이미 물의를 들었으므로 낙점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올해 대사성으로 있어 공효가 있으면 동지로 높여야 하겠거니와 자주 가라서는 안 된다. 이조는 이 뜻을 알아서 하라 하매 이조가 회개하였다. 유사경은 출신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쓸만한 사람이니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또 대사승은 오래 맡겨야 마땅하다는 뜻을 신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당상인 사람이 적어서 주의하기 어려움으로 마지 못하여 민수촌을 다른 벼슬에 의망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이 혹 낙점을 받더라도 전일 오래 대사승으로 있던 자 황효훈을 가리키는데 이제 다시 그 벼슬을 할 수 있으므로 민수촌을 다른 벼슬로 옮겨 주의하였습니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황효운을 2조 참의에 민재인을 사관은 정안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간운이 아뢰기를 호조 참의 유사경은 역적의 동성 삼촌숙이니 유세창이 역마에 주살되어 섰다. 육조의 당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조 참의 김계우는 본디 물망이 없었으므로 당 하관 일대에 청현의 벼슬을 하지 못하였고 예조는 중요한 곳이므로 무리가 매우 합당하지 않게 여기니 가소서. 또 흡국 훈도 홍경종은 전초에 거중하였을 뿐이므로 채차하지 말아야 하는데 김세번이 부임하였으나 김유가 감사하였을 때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김세번을 잘못 보편하여 계문하였기 때문에 김유를 명확하게 살피지 않았다 하여 이미 추구시켰습니다. 다만 이전은 포평을 계문할 때에 또한 상고해야 할 것인데 잘 살피지 않았으니 그때의 관리를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유사경이 반역한 사람의 삼촌숙이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반역한 사람의 소행을 먼저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무지하다 하여 이미 승문은 판교를 제수하였는데 판교는 당상에 오를 계제의 벼슬이다. 또 예품과 통정이 다 모자라서 한번 빈자리가 생겨도 주의할 수 없으므로 유사경을 당상에 올리려고 이조에 물었더니 이조가 마땅하다 하므로 호조 참의를 제수하였으니 갈 수 없다. 김계우가 청현의 벼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별로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예조의 당상은 일원이 아니라 판서와 참판이 있으니 참의가 되더라도 괜찮다. 흡고 군도의 일은 이조가 잘 살피지 않았으니 추구하도록 하라.
충정시력 64권 중종 23년 11월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다. 충정시력 64권 중종 23년 11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일학통당이 이달 10일에 골정에서 별 2예로 진상하고 갑자기 산증을 얻어 여의에 실려 관사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조금 나았더니 오늘 통사가 와서 말하기를 병세가 매우 위급한데 고려하는 자에게 살피지 못하게 한다 하니 이것은 용렬한 의원이라 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아는 의원을 따로 정하여 고려하게 하소서니 전교하였다. 다른 나라의 사신이 병을 얻었으니 내 이원의 의원을 시켜가서 고려하게 해야 한다. 중조시록 24권 중종 23년 11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계목에 남조원은 유식한 조관으로서 천과 인, 벽옥에게 왕래하며 간음을 자행하여 꺼리는 것이 없을 뿐더러 천과 인, 낙양선도 집 안에 첩으로 데리고 있어 아들까지 낳았으므로 분수를 어지럽히고 의리를 무너뜨린 일을 한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거하고 승복하지 않으므로 매우 부당하니 직첩을 거두고 나오게 하여 추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조율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시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리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시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요즘 날씨가 추움으로 경연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내일은 석강을 하겠다. 또 전에 듣건대 사수의 공사가 많이 있다 하니 그늘 그 주안의 계품이 늦은 것을 보거든 조계하도록 하라. 준조시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여희림의 주의를 의금부가 다만 장 100도 3년으로 조율하였는데 상께서 또 도영을 면제하고 장형은 속하라고 명하시어 공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당초에 상께서 복성군을 외방에 내보내신 것은 위로 종사의 대기를 위하고 아래로 권력을 보존하려고 위아래의 계책을 두루 헤아려서 부자와 동생 노복 외에는 드나들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희림은 3, 4, 1정이나 되는 곳에 있으면서 사설의 왕래하여 상언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 중한 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한 까닭은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성취한다면 종사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 있고 골육이 마침내 보존하지 못할 것이 다 여희림에게서 말미암을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심상한 죄로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의금부가 잘못하여 심상한 죄로 조율하고 상께서 또 심상한 죄라고 생각하여 공감하신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하니 다시 명하여 궁극히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큰 주의를 더하게 하여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그러고서야 권력이 끝내 보존될 수 있고 종사의 대계에도 마땅할 것입니다. 근부가 이미 가벼운 죄로 조율하고 상께서 또 감하셨으니 신들은 상께서 심상하게 여기신 듯 하거니와 이러한 일은 농계하지 않더라도 상께서 짐작해서 하셔야 할 것인데 지금은 여러 날 농계하여도 윤호받지 못하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여희림의 일은 내가 그 초안과 조율을 보니 복성군의 집에 드나든 죄는 제서 유위의 율로 장 100에 해당하고 상언을 만들어준 죄는 도 3년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는 복성군의 집에 드나든 죄가 중하므로 장 100을 공감 1등하여 장 90에 고신 4등을 빼앗고 도형을 면제한 것이다. 이제 다시 궁극히 추국하더라도 상언을 만들어준 일은 전에 이미 승복하였거니와 복성군의 집에 드나든 일을 원한다면 또 이 율에 더 할 것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다시 추국해야 하겠는가. 대간이 아랜 뜻은 고신을 빼앗는데 그친 것을 심상하다 하여 아랜 것일 것이다. 그런데 타면 전과로 죄주고 도형을 면제하지 말도록 하라. 중조시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시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여희림의 일은 이미
판부하여 도용을 면제하지 말게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니 대간의 뜻은 다만 도용을 면제한 것을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아랜 것이 아니다. 과연 아랜 바와 같이 여느 때의 조건을 파직하는 데에 그치는 죄라면 시추로 조율하겠으나 이리 도년에 관계되면 본디 가벼운 죄가 아니므로 시추로 조율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근부의 공사는 대내에 드리고 아랜대로 윤화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무리에 맞고 주의를 받는 자의 마음에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이 뜻을 양사에 상상소를 불러서 말하라. 충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7일 을미어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공사 선농제를 진행할 때의 가이오 결체를 마련한 공사를 말한다. 그것을 내리면서 일렀다. 진경할 때의 가이오 결체 등의 이런 매우 폐단이 있으므로 전에도 거행하지 말게 하였거니와 올해 정월에도 선농제를 진행하려고 모든 일을 다 짐작하여 마련하였다가 마침내 거행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한결같이 지난 정월의 예의에 따라 하라. 충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원이 아래기를 여희림은 이미 다시 출국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만 조정이 복성군을 조치한 것은 먼 계청을 위한 것인데 여희림이 어찌 상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줄을 몰랐겠습니까마는 조정의 상하의 뜻이 어떠한 죄를 헤아리고자 한 것이니 이는 그 뜻이 없지 않습니다. 대적 관이를 막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게 조처하고서야 인심이 안정될 것이니 그 뜻을 아울러 출국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7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얘기를 강독하였는데 시간관 원 개체가 아래였다. 여기에 유박 밖에서는 빨리 걷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은 절목의 일이기는 하나 옛사람은 일에 있어서 다 이처럼 경을 다하였거니와 안에서 경을 어뜸으로 삼으면 자연히 모든 일이 예의에 맞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경으로 안을 바르고 의로 밖을 바른다 하였거니와 안팎에 서로 기르는 일에 있어서는 늘 경을 어뜸 삼으면 밖에 나타나는 것에 어그러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어린 아들에게는 늘 가르쳐 보이는 것을 거짓으로 하지 말라 하였는데 대저 보통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정성스럽지 않으므로 몰래 더하고 자라서 마침내 착하지 않게 되거니와 옛말에도 동몽을 올바르게 기른다 하였는데 이것은 이께서 성품을 이루기 바란 것입니다. 무릇 아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러 성품을 이루게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아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그만두더라도 동궁의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학문이 성취할 때이므로 동몽을 교양하는 공이 더욱 중대한데 모든 일이 다 정성에 익숙해졌어야 그 일을 하는데 나타나는 것에 허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들의 일이나 대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모든 일을 다 정성으로 다 해야 합니다. 예전에 당태종의 위징을 꾸짖기를 형적을 보존하여야 한다 하였더니 위징이 태종에게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일체라 하니 서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상하가 모두 형적을 보존한다면 나라의 흥망은 오히려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저 상하 사이에 그 정성을 다해야 하거니와 위에서 그 성신을 전한다면 아래에 어찌 어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늘상께서 백성을 돌보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과 모든 정사에 관한 일을 진실로 우연하게 하지 않으시나 재변이 거듭 나타나고 정치가 예전만 못하니 신은 아마도 상하가 다 성신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것일 듯합니다. 모름지기 상하가 한결같이 다 정성을 다하여 뜻이 서로 맞게 하고서야 자연히 정치에 공효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7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정은 한숙은 물망이 가벼움으로 언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였다. 이어 전의를 아뢰니 한숙의 이 일은 아랜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서훈은 의망할 곳이 없는데 예조 참의에 빈자리가 있으니 단망으로 주의하도록 하라. 영은부사로 있다가 결려 올 때에 군직에 붙였었다.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9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조계를 들었다. 진해 주의수 정병 김수정이 인신을 위조하고 서흥 주의수 갑사의 보인 정성동이 양력 고급지를 강간한 주의 등을 다 율문대로 처결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1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친경 때에 가요를 바치지 말 것을 상교하셨으나 선농에 친향하고 몸소 적전을 가하는 것은 매우 성대한 예입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전문을 올려 할애하고 유생, 노인, 여기의 무리가 다 가요를 바치는 일을 예전부터 하여 왔으니 장막만을 치고서 가요를 바치고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장막만을 바치고 사는 것은 예가 너무 간략한데 다시 가요까지 아주 폐지한다면 이는 예문을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 예에는 문화, 질박과 근본, 말단이 있으므로 치우치게 폐기할 수 없으니 이것이 거칠의 일일지라도 어찌 아주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뒤에 선례가 될 것인데 성대한 예가 이렇게 선례를 내게 하여서는 안 되니 장막만을 치고서 가요를 바치게 하소서. 상위 결제를 폐단이 있다고 여기므로 예조가 장막만을 치고서 가요를 바치는 것으로 마련하였는데 상이 가요까지 아주 폐지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 계청이 있었다. 또 골문과 흥인문의 결체도 상께서 폐단이 있다 하심으로 절목에 부표하였으나 이 문에 결체하는 사람은 따로 뽑아서 본디 정하여 두었으므로 결제하는 재고를 다 미리 갖추어 가졌으니 결제할 때는 그 준비된 것을 배설할 뿐이므로 따로 폐단이 될 일이 없습니다. 또 백면포 따위 물건도 결제 뒤에는 도로 쓸 수 있고 부서질 리가 만무하니 전례대로 하소서. 도로와 교량의 결제는 각사에 분정하여 각사가 그 노비를 시켜 삼으로 이것은 배단이 있으니 할 것 없겠습니다. 아니 잔교하였다. 가요는 아랜대로 하되 결제는 거칠애니 하지 말도록 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감찰의 사일에 관한 문서를 정원에 내리면서 이뤘다. 이 단자를 보니 감찰 이 원을 아직 차출하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감찰은 다른 관원과 달라서 부득이 24원을 각사에 분대해야 하므로 당초에 짐작하여 액수를 정한 것이니 권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각사의 권론도 충차해야 하는데 더구나 감찰이겠는가? 예조가 매우 잘못하였다. 대저 재상벼슬에 권원이 있다면 인물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차출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감찰 같은 무리로 말하면 혹 문신이나 문음도 충추할 수 있다. 감찰뿐이 아니라 67감의 관원도 다 인물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충추하지 않는데 옛말에 이제는 다른 세대에서 비로 올 수 없다 하였으니 어찌 인물이 부족하다 하여 직서를 버려두게 할 수 있겠는가? 전조는 사람을 등용하는 뜻이 아주 없으니 이 뜻으로 승전을 받들어 행공 추구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19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데뷔 전에 춘등, 추등으로 진상할 잔물이 없다고 내수사가 말하니 곧 비만기로 호조에서 감결을 바치도록 하라. 이것은 전례가 있으므로 말한다. 비만기의 조미 200석, 관목면, 정포 각각 500필, 태 40석을 내수사로 수송하라 하였다. 또 예전엔 내수사의 노비의 신공을 각 고을의 수령이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내수사로 수송하고 해유 때에도 그것을 빙고해서 하였으므로 내수사의 저축이 다 없어지게 되지는 않았는데 근래는 수령이 전혀 받아들여 수송하지 않으므로 내수사의 저축이 없어 봄, 가을의 진상을 할 수 없으니 매우 옳지 않다. 이제부터는 각 고을의 수령의 해유 때에 내수사의 노비의 신공을 받아들인 문기를 아울러 더욱 밝혀서 빙고할 것을 호조에 말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1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간혼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 첫 번째 기사 형조의 공사 임보 나 만세 서 난수는 조율하고 서준은 형추하기를 청한 것을 말한다. 내리면서 일렀다. 이 일은 당초에 생각하기를 임보 나만세 등이 처음에는 서지의 말을 들었더라도 그것이 헛된 일인 줄 알았으면 곧 대장에게 구하고 도리어 서지를 주의 주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또 개품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족의 집에서 찾아내어 잡았다 하여 이것을 잘못으로 여겨서 다시 궁극히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이 공사를 보건대 임보가 선한수 서지의 결에 붙이었다. 말하였다 하므로 남한세를 시켜서 찾아내어 잡았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임보 등이 당초에 이미 서지가 도망한 종을 잡으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이다. 대저 도둑을 잡는 것도 군령에 관한 일이므로 장수의 영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주장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수에게서 뇌물을 받고 정상을 알고서 사족의 집에서 찾아내어 잡느라 침해하여 배단을 지었으니 임보 등은 매우 부당하다. 이 사연으로 다시 궁극히 추구하도록 하라. 또 서난수는 임보에게 청하였을 뿐이므로 태주의로 조율하였으나 말을 거짓으로 전한 주는 태50이었다. 서재에게서 뇌물을 받고 헛된 일을 가지고 부장에게 청하여 사족의 집에서 찾아내어 잡은 것은 매우 잘못이니 가둬두고 추구하도록 하라. 또 임보 등을 형조가 당초에 상세히 추구하지 않고 정교한 뒤에야 추구하였으므로 간사한 자를 희문하고 포악한 자를 형벌하는 뜻이 아주 없으니 행공 추구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 세 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예조 참이 서후는 전에 영흥 부사였을 때에 전혀 마음을 써서 직사에 임하지 않아 큰 고을을 피폐하게 하였는데 이제 참의가 되었으므로 무리가 매우 온편치 못하게 여기니 가소서 하였다. 또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 네 번째 기사 판 중추 부사 고영산의 졸기 전교하였다. 고영산이 죽었다고 하니 매우 슬프다. 별리로 지부한 전례를 상과에 아래라. 사실은 논한다. 고형산은 본관이 횡성이며 대대로 그 고을에 살았는데 초야에 있던 사람으로서 성종조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처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상예로 외방에 고을에 제수되었는데 크게 성적이 있었으며 만년에는 포부를 펴서 설시한 것이 많았다. 또 변방의 일에 익숙하여 나라의 중심이 되었으며 성품이 근검하며 질박하고 거칠애가 없으며 성심으로 본공하였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 다섯 번째 기사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다. 준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사 허경이 장계하기를 귀성부사 유상령 등의 첩정에 신도에 가서 살펴보니 전일 본디 와서 살던 중국인 32가 중에서 최임, 황삼, 금사, 한경, 양녀, 호사와 이 문거의 집에 뒤미쳐 온 장한 등 7가는 각각 처자를 데리고 여전히 살고 나머지 26구는 다 집을 비우고 도로 들어갔습니다. 최임 등을 한 곳에 모아 예조의 관문 안에 있는 사연으로 반복하여 다 이르기를 외국의 지방에 법금을 무릅쓰고 와서 사니 요동에 이사하면 너희들이 중한 죄를 입겠으나 접경의 백성이 법금을 몰라 우리 때문에 죄를 얻게 되는 것이 마음의 미안함으로 다 이르는 것이니 빨리 돌아가도록 하라 하니 최임이 대답하기를 내 사촌 손인 탕참 천호 최당이 5월 사이에 여기 와서 나에게 머물러 살라고 권하였다. 또 전에 그대들이 여기에 왔을 때 내가 마침 새우를 바치는 일로 요동에 들어가서 이 섬에 사는 것을 장인 대인에게 청하여 이미 조정에 아뢰었으니 그대로 살 것이니란 조정이 귀국의 상세에 임원할 것이다 하기에 또 다 이르기를 외국의 지방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본디 법금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전에 다 이런 것을 알아듣고 전에 다들 곧 돌아갔는데 너희만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국에서 살아도 되겠는가? 이자하여 아래어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겠다 하여 엄한 말로 말하니 최임딩이 그제야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랴마는 염의 이익을 참아 버릴 수 없으며 남아있는 6집은 다 결혼한 결해부치인데 수확한 물건은 작은 배로 진작 실어갈 수 없으므로 올 겨울만 살기를 바랄 뿐이고 내년 봄까지 바라지는 않으니 아직은 이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임등이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으며 소와 양을 많이 기르고 염의 이익이 많으로 곧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나라에 관계되지 않는다 하여 거짓을 꾸며 곧장하여 얼른 공론을 만들어 영구히 살 배단이 없지 않습니다. 했는데 예조가 아래기라. 이 계본을 보면 유상령 등이 중국인을 다 잃은 것이 진실로 부족함이 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또 선산포 첨사 이수팽이 계만하여 갈려와서 말하기를 지난 9월 사이에 경차관 임준이 다 이르러 나왔을 때 미관보에 머물러 잔 이튿날 새벽에 배를 타고 몰래 출발한 적이 군민을 죽이고 가축을 약탈하였는데 그들이 쏜 살을 주어보니 다 목전이었으므로 본디 우리나라 사람이 한 짓이 아니고 또 배를 타고 도둑질한 것은 또한 달자가 아니니 이것은 최임 등이 그 다 잃은 것을 분하게 여겨 이처럼 도둑질하였을 것이다. 본도에서 바야로 추구한다 하였습니다. 그 추구하여 계문하는 것을 기다려서 공사를 만들어야 하겠으나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므로 먼저 공사를 만들어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 이제 다시 가서 타이르야 하겠으나 얼음이 얼어서 갈 수 없으니 이 추구하는 일이 귀일한 뒤에 얼음이 녹을 때를 기다려서 다시 가서 타이르되 절목은 뒤따라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아랜 뜻은 아렸다. 증조실록 64권 증종 23년 11월 20일 뭐 7번째 기사 간언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64권 증종 23년 11월 2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관상감 제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역을 만들 때 신들은 술과의 일을 모르므로 관상감의 관원에게 아주 맡겼는데 이제 들으니 올해 납일이 잘못 마련되었다 합니다. 대저 동지 뒤 셋째 술일이 목묘일이므로 셋째 술일을 납일로 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나라는 동방에 있으므로 목묘가 미일에 있으니 그렇다면 동지 뒤 셋째 미일이 납일입니다. 올해 셋째 미일은 오는 12월 4일이니 4일을 납일로 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넷째 미일 16일을 납일로 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납일은 백신을 합제하는 날이므로 작지 않은 제삿날인데 이처럼 잘못 마련하였습니다. 신들은 제주로서 잘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대제합니다. 또 4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제조가 어찌 단속하지 않았겠는가? 출산하는 관원이 잘못한 일이니 대제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관상감의 관원은 작은 일이라도 차고하면 매우 불가한데 더구나 큰 일이겠는가? 그래도 나빌이 지나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이미 지났다면 제 양의 일도 잘못되었을 것이다. 매우 잘못하였으니 조국에 내려서 추구하라 하였다. 장강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술가의 일은 신들이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큰 일이 잘못된 것을 강감히 몰랐으니 재직하기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제주는 대강만을 총치할 뿐이고 반드시 친히 술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추산하는 관원이 잘못한 것이므로 이미 추구시켰으니 사직하지 말라. 증조실록 24권 증종 23년 11월 2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납일을 잘못 마련한 관원을 이미 추구시켰다. 따라서 경우에서 납일이 잘못된 것을 알겠으나 각사에서 약을 짓고 납일에 할 일이 매우 많으니 오는 달 4일을 납일로 할 것으로 예제에서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또 납저의 진상은 어느 도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나 모든 납일의 진상을 4일로 고쳐서 할 것으로 빨리 하유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24권 증종 23년 11월 21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관상관의 관원을 추구하는 전제를 내리면서 일렀다.
찬사하거나 출행하는 따위라면 차고가 있더라도 오히려 괜찮겠으나 이것은 중에서 다 큰 제사를 지내는 날이므로 매우 관계된다. 그래도 다행히 앞으로 남은 날이 아직 멀었거니와 날이 다가왔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각 도에 통용하더라도 또한 못 미치는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므로 조개 내려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예사로 승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여사로 여기고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큰 제사가 그의 잘못 거행될 뻔하였다는 사연을 이에 부표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간운이 전의를 아뢰니 서후의 일은 아랜대로 윤허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포도 부장 중에 외람되게 폐단을 짓는 자가 많이 있는데 접대 인보 등의 조율이 가벼운 듯하므로 궁극히 추구하라고 다시 명하였고, 또 전일 우리 미 등이 기생의 말을 듣고 인가를 수색하여 체포하였으므로 위에서 중죄를 주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한 까닭은 일체 금단하려는 것인데 폐단을 짓는 일이 드디어 폐습이 되었어도 오히려 금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처벌로 금지할 수 없으며 또 혹 죄를 논하여 파직하더라도 다시 용렬한 사람으로 가름한다면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전일 내가 전교한 것을 병조도 들었을 것이다. 보도 종사관은 본디 수점해서 하거니와 부장도 수점해서 하는지를 상고하여 아뢰라. 또 부장과 종사관을 다 사람을 가리어 의망할 것을 병조에 말하라. 또 군관은 의뢰 내금이로 하므로 서로 말하기를 오늘 내가 군관이 되었으면 내일은 내가 가름할 것이다 하고 사사로이 청탁하여 각각 혐의하는 감정으로 백성을 침악하고 도둑이 아닌 사람을 도둑으로 모호하여 수탐하며 배단을 짓는데 이러한 일이 허다하게 있으니 매우 잘못이다. 군관도 합당한 인원으로 의망하여 수점할 것을 병조에 말하라. 이와 같이 배단을 짓는 일은 외방에 있어서 너도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도하에서 이와 같이 했어야 되겠는가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종사관은 수점에서 하나 부장은 보도대장이 스스로 의망해서 합니다. 또 시임인 부장과 종사관도 모두 합당한 사람으로서 고쳐 차출하게 해야 합니까? 또는 이 뒤로 빈자리가 있으면 가려서 차출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이 뒤로 빈자리가 나는 대로 가려서 차출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저는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보면 날씨가 몹시 추운데 동빙고, 서빙고에서 일하는 군인들에게 술과 어물을 의뢰 제급하기는 하나 전에 듣건대 먹을 수 없는 물건을 제급한다 하니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 먹을 만한 물건으로 다시 제급할 것을 해줘야 말하라. 또 이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입직하는 군사들에게 의뢰 빈섬을 주는 법이다. 이제라도 제급하라.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올 겨울에는 눈이 매우 많고 매우 춥다. 옛 임금은 이러한 때를 당하면 따뜻한 가운데 있으면서 변지의 괴로움을 생각하여 여러 번 간척한 분부를 내렸다. 요즘 서울도 추위가 혹심한데 더구나 모래를 날리는 큰 바람이 부는 변지에서 방수에 고생하는 사람이겠는가? 내가 날마다 유념하는 뜻과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서야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을 교서로 만들어 양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하유하라.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황감과 백자주를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시강원, 독서당에 나눠 내리고 사은을 그만두라고 명하고 이어서 어제의 부, 송, 배율, 율시 모두 10수를 내리고 내일까지 각각 지어 바치게 하였다. 영설부와 귤송과 상원, 황감이란 글쎄의 배율 10운과 곡강, 대설, 낙양, 만설, 설간, 홍매, 설산, 조월, 청심, 완월, 화정, 봉우,
세무, 사향이란 글자의 율시 등이었다. 진조실록 24군 증종 23년 11월 23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정청에 별선온을 내리고 전교하기란 오늘의 추위는 훨씬 혹심하니 한껏 취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대개 내관이 명을 받고 술 8승배를 굳이 권하되 한 방울도 남기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정청에 들어갔던 인원이 다 한껏 취하여 파하였다.